예, 안녕하십니까. 부패 방지 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주식회사 빙그레,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때가 제가 2018년도부터 그들의 불법 사실을 발견하고 2020년 8월 2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특히나 이제 식약처 공무원들이 불법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경남도청에 있는 동물방역과의 정희섭이라는 공무원은 저를 빙그레에다가 신분과 신고 내용을 알려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신고 협력자의 신고 인적 신분을 다 알려가지고, 그 이후에 9월 25일 날 이후에 계속해서 한 8번 정도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한 6개월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건의 전말이 이제 밝혀지고, 특히나 이자들이 처음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이따 이제 고소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8월 27일 날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식약처 공무원들과 같이 9월 16일 날 주식회사 제때 부산물류센터와 경산물류센터를 단속을 했는데 처벌을 안 하고, 식약처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그 처벌을 안 하고 저보고 할 수 없이 각 허가 관청에다가 개인적으로 다시 신고하라, 이런 불법 행위를 저한테 저질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김해시청에 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청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이자들이 이제 이렇게 알려줌으로 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하다가, 최근에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 사건의 전말을 보시고,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9에 보복 범죄의 가중처벌,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 하는 경우에 여기 해당한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9에 따라서 이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빙그레 대표이사 전창훈이, 그 다음에 김해공장 책임자 김미연이, 그 다음에 제때 대표이사 김강수, 제때 본부장 마영기, 이 네 사람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고소고발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저를 형사고발을 또 8건을 했습니다. 형사고발도 8건을 했는데,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8건에 의해서 조서를 이렇게 받으러 갔는데, 조서 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왜냐하면은 이자들이 제 집에 찾아와서 전화하고 통화하고 대화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상해서 녹취를 다 해놨어요. 녹취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들이 녹취록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뭐 거짓,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확인서 이런 것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것들을 이제 밝혀내서 지금 고소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죠. 왜냐하면은 빙그레나 이런 제때나 이런 업체들은 우유 제품을 운송하고 생산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우유라는 이런 축산물은 다른 식품들하고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은 만드는 검사하고 만들고 유통하는 이런 규정들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는 법령에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해썹이라 해가지고 식품안전 식약청에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또 인증을 받아가 있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들이 인증을 받고 이래 하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유를 농가에서 구입할 때도 법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12조에 따라 수의사가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검사도 화물차 운전기사가 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생산하고 난 후에도 냉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게 된 시설에다가 보관이 돼야 되는데 불법으로 벽체를 뜯어내고 이렇게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물류센터에 가가지고도 본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자기네들 냉장 시설이 있어요. 냉장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다른데 다 임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유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 7군데에 복도에다가 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되면은 오던 차들이 7시만 되면 돌아가잖아요. 5시만 마치면 일 마치면은 이제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5시에 차를 놓고 가니까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그 차에다가 차량 50대에다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실어가지고 보관을 하면 냉동기는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열대야에 27도가 넘는 온도에 우유를 방치를 해가지고 그 쉽게 변질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우유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애들 학교에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유들을 하고 하지를 않나. 이런 빙그레의 불법 사실을 5개월 동안 취재한 KBS 기자가 빙그레를 만나고 난 후에 방송을 취재를 중단하고 방송을 또 취소하지를 않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제 집에 8번이나 찾아와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오후 4시에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외부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빙그레 김해 공장에 있는 책임자라는 사람은 제 아들이 6개월 동안 빙그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은 군대 갔지만 그 아들한테 같이 집 앞에 와가지고 총무반장이라는 사람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안에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안 만났어요. 없다고 해라 해가지고 안 만났는데 집에다가 아들한테 2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들이 거절을 했고 또 전화가 와서 아빠 한번 받아보라면서 받아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이런 것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알선수재 아닙니까? 뇌물을 줄락하고 와서는 계속해서
어? 처음에는 20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녹음을 딱 하니까 녹음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녹음하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삼자를 통해서 돈을 받는다. 제가 나이가 56이나 되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삼자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건 불법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예?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예? 제가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자들이 하는 어디 먹는 걸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이런 걸 보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타협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찾아와서 밤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제때 대표이사라는 김광수라는 사람이 10월 15일 날 온다고 하기에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운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 이런 것들도 얘기도 해주고 공익 차원에서 얘기도 해주고 자수를 권했습니다. 자수해라. 자수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제보고도 돈을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 계속 직원한테 그렇게 보내가지고 하는 것도 그리고 강력하게 부탁도 했어요. 제발 직원 보내가지고 사람을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 가족들이 불안해한다.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우습게 알고 제가 자수를 하면 형이 감되지 않습니까? 왜도 이거는 알려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요 다 경찰에 신고가 다 된 상태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 거는 협상의 대상도 되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녹음을 하고 저도 녹음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는 회유하고 뭐 이래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12월 달인가 12월 23일인가 돼가지고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제가 9월 17일 날 이 사람들의 운송 사기를 한 1000명한테 스치는 운송 사기를 제가 고발을 했고 그 고발에 대한 조서를 앞두고 저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여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 고소에 대해서 피해본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 12월 23일 날 느닷없이 제 차를 사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이후에 28일 날에는 5일 후에 또 찾아와가지고 동생 차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나는 제 동생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아니 그 친구도 계획이 있고 사기를 당해가 있지만은 차를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녹취록에서 빼고 저를 형사고발을 8건을 했습니다. 빙그레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단지 돌아갈 때 전화가 와서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화가 와서 개선사항 자기네들이 단속을 여러 번 받았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 허심탄회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몇 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갈미수, 명예훼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무고, 빙그레가 한 4건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태가 한 4건 해가지고 세상에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를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해서 제가 고발인 조서를 받으러 가니까 세상에 그 식약처에서 저한테 그 복도에 냉장실이 아닌 복도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여러 장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찍어서 보내달라 해서 그걸 찍어서 보내줬더만 그 사진사 찍었던 것이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 그래서 물었죠. 경찰관한테. 아니 이게 복도에다가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 어떻게 이게 영업 비밀 보호법이
적용이 되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주식회사 제때라는 회사가 냉장실이 아닌 곳에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게 말입니까? 아니 우유를 냉장실에 넣으면 되지. 우리가 냉장실이라는 것은 냉장고하고 똑같잖아요. 일단은 개방된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균일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충류로부터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해충류로부터 어떤 오염이 안 되도록 그런 곳이 냉장실인데 냉장실에 넣으면 되는 것을 냉장실이 아닌 곳에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영업비밀. 그래 경찰관도 웃고 저도 웃고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8천만 원 되는 민사소송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발인 조서를 받으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경찰관이 하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지를 않고 줄만 꺼가지고 이렇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자들이 저를 민사소송으로 8천만 원 손해배상하고 개시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소송 금액이 한 8천만 원 되는 민사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조작된 녹취록하고 사실 확인서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왔어요. 보내와서 그 녹취록을 제가 갖고 있는 파일하고 맞추어 보니까 이게 조작이 된 게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9의 보복 범죄의 가중처벌 이걸로 빙그레와 주식회사 제때에 4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그래 참 이게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유 제품들 특히나 먹는 음식을 만드는 업체들은 정직해야 되거든. 정직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신고한 것 중에서도 바나나 우유를 용기를 이런 식으로 액체 용기를 2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우유를 담는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새겠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빙그레도 날라보고 매일 우유도 날라보고 비락 우유도 날라보고 한국 야쿠르트도 날라보고 이래 하지만 우유가 새는 것은요 빙그레 바나나 우유밖에 없습니다. 바나나 우유가 왜 새는가를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용기가 2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조돼 가지고 요즘은 멀티팩이라 해서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돼 있어 봉지에 넣어가 하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이게 터지는 겁니다. 터져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걸 터진 걸 차단하려도 못 차단해줘. 왜냐하면 차에다가 한 차 실으면 10,000개 이상이 실리는데 바닥에 우유가 흘러 있으면 그거는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유가 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안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거든.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상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유도 검사도 안 해. 냉장실 뜯어낸 데다가 병글 뜯어낸 우유 냉장시설에다가 보관을 해. 물류센터에 가서는 주차장에 보관을 주차장에다가 보관하고 그 다음에 복도에 보관하고 냉동기도 틀지 않은 차에다 실어놓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제가 자수하라고 했을 때 자수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와서 해가 녹음을 하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마영기라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2020년 10월 14일 날 제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법원에서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표지에 2020년 10월 14일 날 서울에 있는 제때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430m 떨어진 속기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제작을 했는데 그 녹취록을 제작한 마지막 날이 11월 17일 날 제작을 하고 12월 23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제 집에 찾아와가 28일 하고 이런 데 찾아와서 제하고 대화를 녹음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녹취록을 왜 만듭니까? 형사고발을 하고 그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만드는데 10월 11월 17일 날 10월 14일 대화를 녹취록을 만들어 놓고 한 달 이후에 쟤를 찾아와서 녹취를 하고 녹음을 한다? 그리고 김해 있는 직원들한테 시켜서 서울에 있는 녹취록이 대표이사가 전화하고 그 다음에 제때 대표이사가 만들어서 그 녹취록이나 이런 조작된 사실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빙그레에 줘서 빙그레가 제일 민사소송을 걸고 이런 것들은 이 4명 좀 전에 말씀 4명이 저를 보복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행위죠. 하지 못할 행위입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죠.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를 받고 공모를 해서 저를 찾아와서 녹음을 하면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뿐만 아니라 그거는 불법 통신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개인정보법에도 문제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복을 하는데도 사법기관이나 경찰이나 그 법원을 속이고 국민권익위에서 속이고 그 어리숙하게 김해시청에 있는 김해 서부경찰서에 있는 곽성수라는 사람은 그 조작된 녹취록으로 가지고 제보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곽성수가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싹 다 저를 지금 범법자로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업체들은 끝까지 하고 이게요 지금 현재 그 조작된 그 녹취록이나 사실확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서 저를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들도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고발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치하로 행정소속도 지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최근에 한참 누구입니까? 서해안에서 수산부 공무원이 총에 맞고 불태워졌던 그 사건도 보더라도 도박빚을 가지고 도박빚 있다고 해서 그것한테 사람한테 물어보고 확실하게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탈북한 거다. 탈북한 거라고 결정을 내린 것처럼 이 공무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줬어요. 주니까 녹취록을 만들어 달래요. 녹취록을 만들어 줬어요. 제가 빙그레로부터 제때로부터 형사고발도 당하고 어려움을 있어서 지금 차도 세워놓고 2년 동안 지금 차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큰 그게 부담이 돼서 녹취록이 한번 녹음한 파일 양이 오면은 1시간 반씩 이렇게 녹음이 되다 보니까 그거 한 건 할 때마다 60만 원, 7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녹취록을 못 만들고 내가 그래서 경찰관이나
이런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녹취록이 제출이 힘들면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녹취록을 만드셔도 됩니다 해서 제가 직접 녹취록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왜냐하면은 그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김해 서부경찰서에 있는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품에 매수되지 않으면 기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도 KBS에 있는 대구에 있는 박진영 기자도 지금 부패 방지 수사대라고 대구광역시에 있어서 거기에 전화 문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진정서를 넣으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음 주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경찰관들도 이 참 지방자치대 되고 난 후에 이 지금 경찰 조직이 가보면 놀랍니다. 전문적인 지식 아무것도 없고요. 예? 이제 제일 피해자가 금수완박이라 해서 검찰에 가보면요. 법원 옆에 검찰이 있어서 검찰에도 갑니다. 가보면은 검찰 공무원들은 놀고 있고 경찰 공무원들은 일이 많다면서 일이 많아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처리를 하면 여러 번 반복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그 친구들 교육도 하나 안 받고 생소한 어떻게 저게 그 사람들이 특징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런 거 생견 보지도 않은 형법만 알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하면 공부를 해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보면요. 그 사람들이 고소장이 들어오면 싹 다 공부를 해갖고 왜 몰라도 법을 다 보고 해서 이 고발인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관들한테 가면요. 기도 안 찹니다. 예? 처음 당해보고 뭐 이 내 고소장 읽어봐도 뜻을 모르겠대요. 그럼 일일이 다 고소인이 그래도 저는 거의 한 1년 이상 이 법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소가 되고 고발이 돼도 기소가 안 되는 송치가 안 되는 검사한테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또 검사한테 가도 그래요. 지금 현재 금수완박 이 문제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고 해도 검사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 아니 주식회사 잽대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그 복도에 있는데도 복도에 있는 우유들을 보고도 이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저하고 제가 형사고발을 했어요. 형사고발 직무유기로 축산과에 있는 김은정이라는 공무원을 고발을 했는데 그 공무원이 김해 서부경찰서에 직무유기로 고발을 피고발인 피고소인 조서를 받으러 이렇게 왔는데 그때 주식회사 제때 변호사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 공무원 그 안에 있는 일면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찰관 분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실 모를 것 같아서 알려준다면서. 그 김은정 씨를 자기가 조사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조사 받으러 올 때 주식회사 제때 변호사를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한참 생각했죠. 아 이게 뭘까? 그래서 저 동료 친구 중에 경감 친구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뇌물죄를 넣었는데 그런 거 조사 하나 안 하고 뭐 증거불충분 무조건 증거불충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공무원이 뇌물죄로 고발을 당했으면서도 그 복도를 냉장실이 아닌데 복도를 또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경찰공무원도 배임죄로 지금 업무상 배임죄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각 공무원들을 싹 다 지금 배임죄로 지금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해시청하고 그다음에 이런 쪽에는 배임죄로 다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작은 그거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에는 고발장을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세상 56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누명을 보복으로 빈거래나 제때나 이런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업체들로부터 이런 보복을 당할 줄 몰랐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아까 전에 서해안에서 됐던 수산부 공무원, 저 불태워졌던 수산부 공무원처럼 제가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 차원에서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세종시까지 찾아가서 신고하고 청주에 있는 시장처까지 신고하고 진주에까지 가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한 아무도 모르게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 고발을 받은 공무원들이 다 까발려가지고 업체에서 찾아와서 가족을 괴롭히고 저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돈을 준다고 뭐 거짓말도 해가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반대로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걸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황당하고 또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무슨 고소장을 써보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뭐 하면은 적어오래. 또 심지어는 조사받는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변호사를 선임하시죠. 선임하러 가봤습니다. 5천만 원 달라더라고. 사건이 좀 많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차 세워놓고 보복받고 있는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그래 좋다. 내가 지금 법을 읽고 해서라도 변호사를 못 쓰면 내가 변호사가 돼서라도 이걸 싸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형법도 보고 또 자문도 염치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변호사나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이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공무원들을 끝까지 고발을 해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또 정권이 좀 바뀌었으니까 좀 뭔가 좀 달라질려가 몰라도 처음에는 조금 경찰 공무원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가보니까 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근데 웬걸요? 조금 지나고 나니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좀 있으면 조금 찾아지겠습니다만은 이거 피해자는 경찰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고발장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